동영상 먼저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분석자로 끝난다. 보통 내가 넌 어떡할 건데? 바통 지긋지긋한 강산구 딱 걸렸다 싶을 땐 적거리야. 꽉 막힌 상사로부터 뚝 인간적인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옵니다. 효과 빠른 적거리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직한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아볼 마이크로소프트의 박지호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나온 그러한 일들이 상사의 문제도 그리고 직장 그 밑에 있는 직원의 문제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근로자의 67%가 업무에 스스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 업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외에 주어진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느라고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고요. 이러한 것들은 아까 이전 세션에서 나왔지만은 기본적으로 비정형적인, 즉 나에게 주어진 할당된 일 외에 주어진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과거에 뭐 2010년 25%,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2013년이니까요. 뭐 30% 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 개발자입니다. 그럼 개발만 하면 되는데 옆에 지금 다른 쪽 부서 사람이 경쟁사 제품 상황은 어때? 그 회사 매출은 어때? 제가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현황이나 마케팅 현황이나 다른 경쟁사의 그 현황을 묻습니다. 그럼 저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해야 하는 일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냥 주어진 컨베이어 벨트에 맞춰가지고 일을 잘라서 그 일만 잘 해내면은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즉 전체 회사가 할 일을 만든 다음에 그를 잘라가지고 팀을 구성하고 그 팀에서 그 일만 잘 해내면은 그 회사는 잘하는 회사로 정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가장 위에 연구소센터 소장이 있고 그 밑에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부서에 시제품 개발자가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연구소센터 소장이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자전거를 판매하는데 자전거 프레임의 무게를 줄여하는데 좋은 방안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갑자기 디자이너에게 요청을 메일을 딱 보냅니다. 디자이너 혹시 이런 디자이너 한번 해본 적 있어? 라고 했을 때 저희 디자인 중입니다. 라고 메일을 회신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연구센터 소장이 기억이 나면은 그 일 어떻게 됐어? 뭐 IM이나 메일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디자이너가 저 끝냈습니다. 라고 보고가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제품 개발자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디자이너와 협의했던 내용,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새롭게 시제품 개발자에게 모든 것들도 설명이 되면서 시간이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업무 환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디자이너 연구소 소장이 이게 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업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환경이 지금 보신 것 같이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 세 사람만 업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지금 아까 동영상에 보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업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결과를 이뤄내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중요한 부분은 엔터프라이즈 소셜이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그 소셜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구를 제공한다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페이스북을 제공한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다양한 팀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다양한 팀들의 각 멤버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해야 된다면은 그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게 그 다음 단계겠죠.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당연히 PC에서 텍스트로 문서 올리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겠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글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고 동영상을 확인하고 심지어 이미지까지 확인하면서 업무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시제품 담당자가 업무를 내가 한 다음에 PC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블릿 가지고 업무 환경에서 바로 업무 결제를 하고 그 지시대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환경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든지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업무할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과거의 업무 환경과 달라진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협업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만약에 아까 그 연구소장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냥 던져놓고 메일이나 메신저 환경이었으면은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힘, 그게 소셜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그들이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게 만드는 그러한 힘, 그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서 보는 것 같은 업무 환경을 만드는 참여, 협업, 혁신 이렇게 업무하는 것을 엔터프라이즈 소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 뭐 저거는 그냥 태어난 개념인가 보다 먼 곳에서 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 유통업체 1위부터 9위까지가 이미 야머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소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최대 식료품 업체 1위부터 6위까지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정유사 1위부터 5위까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최대 제약회사 1위부터 5위까지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통신사, 국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최대 통신사 1위부터 4위까지가 야머를 구매해서 혁신을 이뤄가고 있고 전 세계 최대 금융 1위부터 4위까지 회사들이 이미 야머 소셜을 통해서 혁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소셜은 여러분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로 이루어져 있고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데모로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야머를 혹시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면 써보셨구나? 예,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아마 페이스북을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은 야머를 쓰실 때 인터페이스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입을 해서 쓰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가입하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일단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이제 물어보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창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회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회사 이메일 주소가 아닌 상용 이제 주소가 있죠. 일반적인 뭐 네이버닷컴이라든지 다음, 네이트 같은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면 가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인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요. 반드시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메일을 이용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입력하시게 되면은 지금 위와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되고 해당 그 메일 이제 입력하신 메일 주소로 이런 메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메일을 받게 되면 컴플리트 사인업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고요.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프로필을 입력할 수 있는 가입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직장 동료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룹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미 가입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그룹이 만들어져 있다면은 뭐 자기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뭐 다른 활동하는 그룹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그룹들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가입을 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프로필 사진을 넣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만약에 사진이 없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스킵 버튼을 이용하셔서 바로 스킵하시면 되고요. 이 절차를 다 진행하시고 나면 첫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그 회사 메일이 없으시다면은 야모 자체를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실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모 자체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죠. 국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페이지는 영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 화면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이 메뉴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게 되면 아까 그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창처럼 동일한 첫 번째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딱 보시면은 페이스북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맨 처음에 야모가 출시됐을 때는 그냥 일반 트위터처럼 마이크로 피드 형식의 대화만 나눌 수 있는 형태였는데 현재는 이제 페이스북처럼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됐고 지금 왜 이거를 엔터프라이즈 소셜이라고 하는지는 지금 메뉴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나리오는 저희 팀원을 통해서 팀원들과 주간회의를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 거고요. 팀원들과 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룹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 techdata.co.kr이라는 네트워크가 아닌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 있겠죠. 외부 업체가 같이 협업을 하게 된다면 하단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 네트워크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징이 일반적인 뭐 테크데이터라든지 회사 메일을 쓰지 않더라도 네이버, 다음, 한메일도 다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한해서만 새로 가입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아마 언어일 겁니다. 일단 영문은 저는 일단 영어 울렁증이 좀 있어서 영어로 창이 나타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모에서는 한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메뉴가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은 여기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셨을 때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하게 되면 메뉴가 한국어로 변경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메뉴가 한국어로 변경이 되죠. 그러시면 한결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룹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저희 팀이 주로 하는 일이 오피스 365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오피스 365 프로젝트라는 내부 그룹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 그룹을 클릭하시더라도 내부 그룹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구성원은 저희 팀은 지금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현이라는 팀원이 있고요. 그리고 김태호라는 팀원이 있습니다. 2명을 먼저 선택을 해서 그룹에 추가를 하고 이 하단에서는 이 그룹 자체를 회사 내에서 공개 그룹으로 설정할 건지 비공개 그룹으로 설정할 건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저희 팀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할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선택을 해서 그룹 만들기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뭐 복잡한 절차 같은 거 없이 간단하게 설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오피스 365 프로젝트라는 그룹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5시에 주간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주간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간 업무보고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주간 업무보고를 취합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 각 부서의 막내분들이 다른 분들의 주간 보고를 메일을 통해서 집계를 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니면 쉐어포인트를 이용하신다면 협업을 통해서 그 한 파일에서 동시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웃룩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파일을 받아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한번 일정과 파일 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더보기를 통해서
이벤트 등록이라는 메뉴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하기 때문에 5시라는 시간을 설정을 하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주간 업무회의라는 제목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장소는 2층 회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설명에는 첨부 파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지시할 거기 때문에 라는 메시지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파일에서 컴퓨터에서 파일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예, 업데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정과 함께 첨부 파일이 같이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RSVP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할 건지 아니면 참석을 안 할 건지에 대한 메뉴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일정에 추가라는 메뉴를 통해서 아웃룩의 일정을 바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메뉴 중에 하나가 일단 오피스가 없는 환경에서 급하게 문서를 편집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 그럴 경우에 하실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야무에서는 그 웹 오피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일은 지금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해당 메일을 파일 편집 메뉴를 통해서 웹에서 바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더링 환경이라서 약간 느리게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메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건 아직 한글화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편집하시게 되면 편집을 완료하신 다음에 따로 저장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뭐 파일 하나, 이 중에서 슬라이드를 하나 지워보겠습니다. 딜리트를 통해서 슬라이드를 지우게 되고, 그리고 해당 창을 닫게 되면 자동으로 버전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버전도 그대로 남게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 버전 기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현재 버전과 이전 버전을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팀원이 실수로 자기 슬라이드를 지웠을 경우에 이전 버전을 돌려서 다시 편집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기가 이내에서는 무한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문서 중앙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 문서 중앙 관리를 위해서는 스토리지도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는 스토리지가 어차피 회사에 이제 온프레미스로 구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부담에서도 많이 좀 비용적인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 편집에 대해서 설명드린 메뉴는 일단 무료 버전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보기만 하실 수 있고요. 읽기만 가능하시고 편집은 불가능한데, 일단 하단에 있는 그 버전 관리는 무료 버전에서도 가능합니다. 대신 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동일한 파일을 내려 받으신 다음에 편집해서 그대로 버전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그 버전이 관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파일 버전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를 좀 큰 규모의 기업에서 쓰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유저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메일 주소하고 지금 야모에 접속하는 주소가 같지만 페이스북처럼 뭐 지금 네이트나 일반적인 메일을 이용해서 지금 페이스북 접속하시잖아요. 메일 주소를 삭제하더라도, 그냥 해당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야모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메일 주소하고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퇴사자가 그냥 퇴사를 해버리고 그 이후에도 여기를 계속 접속해서 회사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메뉴가 엔터프라이즈 기능인 관리자 메뉴에 있습니다. 관리자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용자 관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사용자를 추가하시거나 일괄적으로 삭제하실 수 있는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디렉토리 싱크를 통해서 AD에 연동을 해서 사용자 계정을 동일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이름을 생성을 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그룹을 공개로 하실 건지 비공개로 하실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외부에 계신 분들을 초대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메일 주소를 통해서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대하기에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그 해당 메일 주소로 가신 분들에게 초대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초대 메시지를 통해서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데모 세션 시간이 좀 작아서 뭐 일단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기회가 되는 다음에 다시 다른 세션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UI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아마 페이스북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람 중심이지만은 잘 보시면은 지금 저희 야머는 사람 플러스 문서 중심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잘 올릴 수 있고, 문서를 거기서 편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서와 관련돼서 모든 그러한 사람에 대한 그 관리, 그러니까 즉 액티브 디렉토리나 기업에 있는 사용자 관리까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페이스북하고 가장 다른 부분일 텐데, 국내 다른 솔루션이나 아니면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도 이런 유사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내에서 소셜이 가장 어려움을 가졌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바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이 참여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참여에 대한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이 바뀌어야지만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 관련 기술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토한 그 제품 중에 다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한 기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그 레드 로빈이라는 기업은 햄버거 가게입니다. 미국에서 뜨고 있는, 즉 국내에서 약간 크라제 같은 버거 같은 그 수제버거를 만들고 있는 그런 햄버거 가게인데, 여기 CEO가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의 의견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써보자. 그래서 페이스북을 가지고 고객에게 불만사항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딱 페이스북을 론칭을 했는데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레드로빈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고 불평불만했던 것을 식당에서는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PC에서는 그거를 굳이 찾아서 올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네 라고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CEO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때 답을 찾은 것이 직접 그 고객과 같이 대면하고 있는 직원, 그다음에 점장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머를 도입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모바일 장비에 야머를 깔아서 지금 관련된 고객이 피드백을 주거나 의견을 주는 것을 전부 다 올려라 라는 방식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뭐 복잡하게 많은 것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클라이언트만 까게끔 시도해서 의견을 올려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울 만한 성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레드로빈이 그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사전에 지금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메뉴를 개발해보고 테스팅을 해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레드로빈이 신메뉴를 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4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고객들이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가장 불평불만을 가지고 올리고 있는, 아니면 이런 햄버거 어때요? 라는 의견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걸 바로 론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햄버거가 갔는데 이런 걸 요구했어요. 근데 다음에 한 달을 딱 갔더니 새로운 메뉴가 나와 있는 거죠. 고객의 만족도는 생각할 수 없게 놀랍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어떤 직원이 이거 해요, 이게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원이 직접 이거를 하라고 지시했을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되는 것은 항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 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패턴을 보면은 지금 야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룹을 만드는데 생각하시는 게 거의 팀 단위로 그룹을 만들려고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방식이 되냐면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조직도상에서 지금 이 팀끼리만 협업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팀이 협업할 수 있는 도구, 메일, 메신저, 그리고 팀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굳이 소셜을 도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셜을 도입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방식을 또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안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카오톡과 유사한 그러한 이건 카카오톡이고요. 카카오톡과 유사한 한국형 모바일 앱을 이제 저희 파트너가 준비해서 저희가 제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과 같이 편하게 그 야머라는 솔루션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기존의 메일이나 메신저 대신 이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일단은 친근하게 만든 다음에 원래 소셜이 가장 첫 번째 이뤄가야 되는 과정이 참여였습니다. 그 참여의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모에서 재미있는 특별한 기능은 뭐가 있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서제스트 피플 나와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팀 아니면 내 주위의 팀 사람들을 계속 이 그룹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줍니다. 아니면 내 그룹명하고 다른 그룹명과 비슷한 게 있으면은 다른 그룹에 추천하면 어때? 라고 해서 본인의 개인의 영역을 좀 넓히게 해서 다른 쪽에 참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카카오톡과 같은 유사한 기능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내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모 같은 경우는 파트너 고객, 아까 데모에서 보셨던 외부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그 규모를 확장해 가면서 소셜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약간 좀 제한된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팀만이 아니라 다양한 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야모를 애드인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미 저희 CRM 솔루션 연계를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환경에서도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RM 솔루션은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아니면 기획팀에서도 같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3개 이상의 시스템이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내용을 아이디어로 공유하고 그런 걸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협업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더 발전적인 나올 수 있도록 CRM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이 야모를 인비디한 겁니다. 그래서 UI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효과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발휘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웹 게시판이에요. 근데 웹 게시판이 팀 사이트에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팀 혼자가 아니라 다양한 팀들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소셜을 인베디드 시켜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보다 더 여러분이 생각하신 이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소셜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업무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먼저 체험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고객분들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기에 파일을 마음대로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는 이미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문서 중앙화 연계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지금 야모로 보내기 하게 되면은 야모 입력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쉐어 포인트고요. 만약에 다른 레파지토리가 있다면은 레파지토리에 파일을 저장하고 그 URL을 받아서 그 URL과 함께 야모에 그 글을 올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자체는 원래 문서를 저장했던 공간에 저장을 하고 야모의 원래 소셜의 기능을 풀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셜을 갑자기 아까 CEO처럼 해라 라고 해서 하면 제일 좋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점차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소셜을 도입해야 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연스러운 참여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과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적인 입장이 아니라 아까 참여하고 협업하고 그 혁신 이런 받는 부분에서 원활한 부분을 잊지 않고서는 딱 진행해 나가게 된다면은 아까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여해서 협업, 혁신 이런 과정들을 바로 혁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엔터프라이즈 소셜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야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모를 통해서 아까 데모 드렸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기업에 많은 혁신을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